전월세 폭등 추석 끝나고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김용덕 국토부 장관님께서 실거주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세제 단계적 시행을 해서 충격을 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을 한번 해보고 또 경매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시는 분들은 의외로 있어요. 나는 지금 경매하고 싶은데 투자법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하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가 하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경매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만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뉴스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 좀 적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게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경매 투자 방법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실거래가 보고, 뭐 조사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전입 신고, 날짜, 세입자, 말소 기준, 뭐 권리 분석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아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해 나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기사 많이 있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최근 이제 세제 개편을 해서 실거주 않는 1주택자들 부담을 엄청나게 키워놨죠. 그래서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끔 만드는 제도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집에 나가야 되고, 이 집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사는 집보다 집을 또 사지도 못하게 놨잖아요. 서울집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도 비싸고 대출도 좀 막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집이 없다는 거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 집이 없다.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값은 폭등을 하고 전세 매물도 없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정리하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추석 끝나고 엄청나게 이제 전월세 폭등, 그리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윤석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자꾸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세법을 자꾸 만져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그러면 자꾸 조이면 조일수록 이 사람들은 더 웅크러들면서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라고 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임차인들에게 이걸 다 전가를 시키겠죠. 그럼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반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반전세로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기존에 받았던 금액 플러스 일부 월세를 받아서 그걸 세금을 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살아야 될 집을 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맥을 좀 잘못 짚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자꾸 세법을 만지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공급이거든요. 이걸 공급을 해줘야, 새 아파트를 만들어줘야 이거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를 만들겠다. 오피스텔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그게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인근에 주택을 짓겠다. 23만 호 짓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30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그것도 한정된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염창동,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뭐 이런 지역에 23,000개 정도 짓는다고 하니까 사실 현실적이진 않죠. 30년도에 착공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까, 뭐 이렇게 서울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집은 하나의 주거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자의 목적으로도 그걸 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고, 공급할 땅이 없고, 이거를 더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이 집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비싸더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전월세 폭등은 저는 막을 수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한 폭등이 될 것 같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정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폭이 적어지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나면 이제 풍선 효과로 해서 서울, 경기 이쪽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경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거를 산다라고 하면 지금 싸게 사기 어렵습니다. 서울, 경기 메이저급에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급매나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드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의 단점은 경험이 없다는 거죠. 부동산을 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결정을 지어야 할 때 결정을 짓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경매로 하자는 거예요. 경매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황금성 좋은 것들 해 가지고 빠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도 모으고 플러스 경험도 쌓아 보자는 거죠. 서울, 경기 전월세 폭등 추석 끝나고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지금 아무리 저도 머리를 쓴다고 해도 이거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너네들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준다, 어떤 해결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샀을 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입지가 괜찮은 매물들을 우리가 빠르게 낙찰 받고 빠르게 팔아서 자꾸 이 시대를 늘려서 경험을 쌓고 서울, 경기 안쪽에 집을 어떻게든 한 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뉴스나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판에 있다 보면 계속 느낍니다. 어떻게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카드 게임 하면 우리가 최후의 상황 때 하나 낼 수 있는 조커 카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조커 카드 같은 거를 하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세제 개편으로는 이거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공급인데 공급을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고 땅도 없고 대통령이 인정했잖아요. 서울에 지금 공급을 할 땅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인정을 한 꼴이고 지금 30년 2030년도까지는 이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할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공급이 없다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착공이 된다고 해도 향후 10년 동안 공급을 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불만 있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매로서 이걸 풀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먼저예요. 어떤 방법이나 남들 돈 번 거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똑같잖아요. 저도 그런 영상들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남들 돈 번 거 얘기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조건이 똑같은 것도 아닌데 맨날 그거 보고 있다고 해서 공부가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조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 보고 '그 안에 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상들을 매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틈은 그겁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황금성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좀 괜찮은 아파트, 그리고 그 입지가 좋다라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틈이라고 될 수 있는 게 뭐 대형 평형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공시지가 2억 이상이라든지 계속 제가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다 빌라 있고 오피스텔 있고 반지하 있고 상가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지금 이제 경매를 시작하고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 안 팔리는데요? 아닌데요? 팔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팔리는 거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샀을 때는 이후에 황금성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운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길이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투자 같은 경우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길, 저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생하고 많이 힘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적어도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진짜 잠자고 일어나면 매번 악몽 꾸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야 꼭 투자를 잘하는 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 벌면서 본인의 인생 살면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아니다,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 남들이 안 하는 것들 중에서 더 안 하는 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길은 갈 수 없으니까 그 길 속에서 방법이나 정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도표는 있다, 통계는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추석 지나고 전월세 폭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0%일 것 같고, 한번 추석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